이 번개 미팅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 스프링입니다. 이 스프링 그 정수기를 준비를 했고요. 좋은 것보다도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스프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스프링은 우리가 이렇게 정수기잖아요. 정수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결국은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한 건데, 좋은 물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떤 물을 좋은 물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가 이렇게 밀입자가 없는 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초, 뭐 녹철가루 같은 이런 것들이 없는 물이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유무기 화합물, 그 중금속이라는 여러 화합 물질이 없는 것이 또 좋은 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우리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이 미생물이 없는 물, 그다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네랄이 풍부한 물입니다. 그죠? pH 농도가 약 알칼리성이어야 되고 반드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용존산소가 풍부한 물을 우리가 좋은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여러분은 우리가 하루에 물을 몇 잔 정도 마시고 계실까요? 저는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현대인들 거의 많은 분들이 물을 조금 적게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근데 물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고 또 세포 내에 물질 대사가 느려져서 노폐물이 또 쉽게 쌓이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만성 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필요하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두통, 특히나 변비, 요즘 변비 묻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만도 물이 부족하면은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 한 잔의 기적해서 지금 우리가 책을 주문을 받고 있죠. 우리가 탑 스폰서님께서. 그래서 물 한 잔의 기적에서 정말 좋은 물 한 잔을 우리가 마셨을 때 이렇게 혈당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특히나 체지방이 감소하기도 하고 인슐린,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들이잖아요.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염증, 이렇게 또 아토피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스프링 물을 권해드리면은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그다음 몸속 노폐물을 제거한다든가 이렇게 물 한 잔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챙겨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매일 우리가 2.5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한다라고 했을 때 80평생 물 마시는 양이 얼마냐면은, 저도 이렇게 자료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73톤이랍니다. 73톤 정도의 물을 우리가 80평생 마신다라고 하는데, 이 물 한 잔이 나의 건강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의 어떤 중요성을 보면은 세포 형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요즘 계속 많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TBC에서 그 신명순 사장님 그 데모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물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 세포는 물 위에 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포 형태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혈액순환이라든가 노폐물 배출, 그다음 혈액 pH를 조절해주고 체온 조절. 이게 결국은 우리가 마시는 물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량의 수분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물 그 섭취 권고량이 보면은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마시면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올바른 그 물 마시는 우리가 이렇게 권장량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내 체중에서 곱하기 0.03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서,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 공복 상태일 때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계산은 나오죠. 내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한 60kg 정도라고 하면은 한 1.8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조금씩 나눠서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또 특히나 운동을 했을 경우에 운동을 끝나고 나면 물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보면은 특히나 젊은 층에서 보면은 커피 같은 걸 굉장히 물 대신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녹차나 커피, 옥수수 수염차라든가 이렇게 차 종류로 물을 마셨다라고 하면은 결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 물 대신 음료수만 마셨더니만은 신장에 결석이 한번 보세요. 꼭 옥수수 알처럼 이렇게 맺어 있죠.
이렇게 결석이 이렇게 생겨난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장시간 앉아서 일하면서 물 대신 음료수만 마시면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 베트남 남성의 양쪽 신장에 수백 개의 결석을 가득 찬 상태를 지금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은 물을 꾸준히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호 박사님 아시죠? 늘 건강을 외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마시면 건강해지고 물을 또 계속 마시면 살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물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해요? 꾸준히 마시면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하거든요. 건강하십니까? 날씬하세요? 피부가 정말 좋으실까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보면은 체내 수분량이 어린아이일 때, 신생아일 때는 몸의 90%가 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탱글탱글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우리 몸속의 그 전체 70%가 우리가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수분이 계속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세요. 몸속 물이 줄어드는 것은 이게 죽음으로 가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물을 채워 나가야 되겠죠. 그죠? 성인 정도 70% 정도는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감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보면 독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감기부터 시작해서 암까지 모든 질병의 시작은 물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물을 얼마나 진짜 제대로 된 물을 꾸준하게 나눠서 마셔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물을 3리터씩 한 달 동안 꾸준히 마셨더니 피부 한번 보세요. 피부가 완전히 달라졌죠. 물을 마시기 전과 마신 후 한 달입니다. 한 달을 3리터 정도 꾸준히 마셨더니 이렇게 피부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현재 물을 우리가 이렇게 그 음용수로 해서 마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끓인 물, 수돗물을 끓여서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생수가 있죠. 생수가 있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정수기가 있는데, 이 외에,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옹달샘에 물을 퍼서 먹었거든요. 우물물을 퍼서 먹었는데, 근데 요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오염이 됐다 해서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수돗물을 끓여 먹는다든가 생수, 정수기,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끓인 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수돗물 사태를 이렇게 보면은 대구에 그때 왜 그렇게 과불안 물이라든가 이런 그 비상이 한번 걸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물들을 장기간 섭취했을 때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수도관이 오래되다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내용물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을 우리가 실은 그냥 모르니까 그냥 먹고 있는 거잖아. 노후배관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유충이 있다든가 수돗물이 붉은 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 뉴스에서 한 번씩 봤었죠. 근데 이런 물을 끓여서 먹는다라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세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끓임으로 해서 이렇게 제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중금속이라든가 미립자 같은 경우는 결코 제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끓이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우리가 또 그걸 먹게 되는데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좋은 물에서 미네랄도 중요하지만 용존 산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물을 끓이게 되면은 용존 산소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식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끓인 물을 매일 한번 줘보세요. 그 식물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식물도 살지 못하는 물을 우리가 사람들이 그 물을 계속 먹었을 때, 마셨을 때요, 우리 몸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생수요. 생수 요즘 보면은 많이들 드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장거리 갈 때는, 과거에는 그래요. 지금은 항상 저희들 이제 이스프링 물을 가지고 다니지만 생수, 그냥 휴대가 쉽기 때문에, 용이하기 때문에 생수를 많이 먹게 되는데, 생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은 단점이 그 원수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다음 용기가 또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가 있죠. 그다음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게 사지는 않거든요. 이게 생수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진짜 생수가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생수 업체가 61곳이라고 하거든요. 2020년 기준이에요. 지금도 더 많아졌겠죠. 근데 이 61곳 중에서 수질 쪽에서 부적합이 두 곳 중에 한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이 수질이 부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문 생수 업체, 우리가 가는 이 업체들이에요. 이 업체들 보면은 수질 위반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벌금만 조금 내면 되니까 그냥 또 계속 반복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판 생수에 또 보면은 93%가 요즘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판 생수의 물통 그 자체에 93%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검출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요즘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마트 같은 데 보면은 생수가 어디에 보관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밖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떼고는 떼표들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들어가면은 시원하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마시잖아요. 저는 이게 아메이 정수기 물 먹기 전에도 저는 이게 이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이 생수는 저는 좀 별로 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건강물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검출되는 이런 물들, 근데 1리터에 이렇게 보면 생수병에 미세 플라스틱이 24만 개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수가 진짜 건강할까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정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수기 공급률이, 보급률이 역삼투압 정수기가 70% 이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역삼투압 정수기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미립자라든가 유기, 무기, 물질, 이런 게 이제 다 감소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산성수기 때문에 미네랄이 전혀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화장품 만들 때 그냥 공업수로는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식용수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용을 했을 경우에 그냥 아무런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마신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것 또한 끓인 물과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식물에다가 한번 줘보세요. 줘보면은 그 식물이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인 경우에는 여기는 그냥 산성수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약 알칼리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산성수라는 겁니다. 산성비도 우리가 맞지 않기 위해서 비 오면은 산성비 맞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막 우산을 쓰고 막 이러는데 그 물을 우리가 마신다라고 봤을 때요. 그리고 또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는 이게 물을 보관했다가 나오잖아요. 뜨거운 물, 찬물, 얼음 물 해서 보관해갔다 나오는데 그 보관한 저수조가 오염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에너지 낭비, 물 낭비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영사합도와 정수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이게 나오나요? 건강한 사람이 정수기 물 먹으면 환자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깨끗한 물 먹으려고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정수기 물이 오히려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당뇨병, 심장병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 70%가 사용하고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는 예. 이 물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질소 같은 유해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 완벽하게 제거하다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한 미네랄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 미네랄을 완벽하게 제거하게 되면 물이 굉장히 산성 쪽으로 가게 돼요. 예. 이렇게 산성이 되면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싹 물속으로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산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도가 변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중요한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탄이라고 하는 미네랄인데 네. 이 미네랄이 없어진 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점차 산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뭐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장기들 간이나 콩팥에도 영향을 줘서 그럼 자칫하면 치명적일 수도 그렇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암 발생도 쌓이는 이거랑 연관이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역삼투압 방식의 이 정수기가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뭐 이런 보고도 있어요. 너무 놀라셨죠? 너무 완벽하게 다 걸러내버리는 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꾸준하게 먹었을 때는 이렇게 암 발병까지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자료를 보면은 정수기의 배신에서 우리가 아까 2차 오염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곰팡이가 가득하고 또 밑에 보면은 엄마가 막 외쳐요. 지금까지 독극물을 아이에게 먹였었다고. 그래서 너무 진짜 한 채 의심도 없이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아이한테 먹였는데 이게 부모로서 할 짓이냐라면서 이렇게 외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이 많이 사용하는 호웨이 정수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니켈 검출 사실 알고도 그냥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렌탈 정수기 안에 애벌레가 우글우글 하다라든가 기준치의 어떤 10배 이상의 실리콘을 가지고 있다든가 대장균, 세균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죠? 이런 게 다 이제 기사화 됐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를 고발합니다라고 해서 이 책자도 있어요. 뭐 침묵의 암살자라고 하는 책들도 있고요. 근데 이 책이 만약에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냥 돕겠습니까? 그래서 암세포와 종양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은 혈액이나 세포가 산성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암 환자의 100%가 혈액이 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질이 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산성화됐을 경우에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심장 발작이라든가 당뇨병, 암, 우울증, 비만, 만성 피로 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수기를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신종 오염 물질로 해서 물론 이제 뭐 역삼투압 정수기 사용하는 이런 기계들도 다 이런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자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20년 전 1990년대의 어떤 그게 물의 상태하고 오염의 상태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90년대는 그냥 수도관 속에 녹 정도만 우리가 녹이 슬어 있는 수도관만 우리가 걱정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그다음 과부하 화합물 아시죠? 그다음 이게 잔류 의약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건강을 지금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저기 약품 칵테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약죠. 그게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혹시나 어떤 약을 들고 이렇게 혹시 복용하고 계세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약을 복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저기 처방을 할 때 그 약을 피해서 우리가 처방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강물을 보면은 그 오염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집에서 우리가 약을 처방을 받아서 다 먹지를 거의 않잖아요. 감기약 우리가 처방을 받으면 보통 뭐 3일분, 5일분 이렇게 처방을 받는데 한 하루 이틀 먹고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게 이제 하수구를 통해서 강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칵테일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이런 잔류 의약품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대물림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제 대물림이 된다 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까지도 이게 미세 플라스틱은 정말 이렇게 심각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 아기들 태반 양수에서조차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세 플라스틱 자체가 보면은 그다음 불임, 요즘 그 젊은 층들이 불임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 유산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 속에 문제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만성변비, 고지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주변에 보면은 특히나 이제 60세 이상이 되면은 이 중에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혈압, 뇌질환, 알러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우리가 흘러왔었는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을 신용카드 한 장씩이라고 우리가 일주일에 먹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신용카드 한 장을 주면서 우리가 먹으라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씹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약물 칵테일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다 걸러줄 수 있는 게 바로 뉴 이스프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해서
이 스프링 정수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유해 물질, 지금 보셨잖아요. 플라스틱이라든가 약물 같은 거,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다 정수해주는 진짜 강력해진 우리가 정수 성능이라든가 좋은 물을 향한 우리가 집요함, 그대로 높아진 신뢰도, 그 다음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향상된 편의성, 이 모든 걸 갖춘 게 바로 이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NSF가 우리가 NSF라고 하는 그 미국 위생재단은 우리가 제품을 직접 가져가서 테스트를 한답니다. 자료만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제품을 가지고 가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NSF가 인정해주는 그런 우리가 정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디서 인정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직접 가지고 가서 테스트를 했을 때 NSF에서는 85%만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는 95%까지 제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정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미세 플라스틱을 0.5에서 1 마이크로비트 입자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다 여과를 하기 때문에 의 잔류 성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우리가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강력해졌다라고 하거든요. 박테리아가 이제 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이게 박테리아까지도 이제는 이렇게 그냥 있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보호막을, 포낭을 이렇게 입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호막을 이렇게 입고 있다가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통해서 오염된 물동을 통해서 체내에 침입을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그 보호막을 벗어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급격히 번식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막을 우리가 UVC 살균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게, 번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 정수기는 뉴이 스프링은 3중 필터를 가지고 있어서요. 프리필터는 큰 부유물을 갖다가 물질을 여과하고, 그다음 디펜스 가드라고 하는 요 또 필터는 미세 플라스틱, 아까 옷을 입고 있는 포낭이라든가 병원균, 미세 입자까지 다 여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카본 블록은 잔류 의약품이라든가 납수원, 이 모든 것들을 다 여과해 줄 수 있는 3중 필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해진 정수 기능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NSF에서 인정해준 UVC LED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미생물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은 UVC 파장 265 나노비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UV 스프링은 UV 파장은 260, 그러니까 미생물이 제일 가장 싫어하는 265에서 269 나노비트, 그러니까 평균 267 나노비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균과 미생물이 정식하는 걸 갖다가 방지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만 분의 1에서 100만 분의 1까지 박테리아의 비활성화를 여기서 막아주고요. 그 다음 이게 25% 에너지 절감도 되고, 지금은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필터가 매년 교체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UVC LED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10년씩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램프 폐기가 없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그 이외에 보면은 유튜브를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신종의약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과 성능까지 다 검증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요즘 항생제라든가 항우울제 성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종의약품 19종까지도 이렇게 다 여과를 해주는 그런 우리가 강력해진 정수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요즘 우리가 또 새롭게 많이 또 대두되는 코팅제 있죠. 코팅제로 사용되는 과불화 화합물. 우리가 좀 쉽게 보면은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하면은 종이컵 있죠. 종이컵 안에 이렇게 종이컵을 이렇게 붙이는 그 안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그 대표적인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도 다 여과를 해주는, 특히나 또 NSF의 인정을 받은 정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70가지에서 170가지의 어떤 오염 물질 제거에서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이게
이렇게 완벽하게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미네랄이든가 용존산소는 그대로 두면서 오염 물질만 제거하는 이스프링 정수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NSF가 인정한 4가지 항목을 보면은 맛, 냄새 등 심미적인 요인이 감소돼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 잔류, 오양품, 그다음 신종 오염 물질이 감소가 돼 있고 코팅 제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제거가 되고요. 박테리아 99.99%까지 그렇게 해서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그 몸 건강을 위해서 좋은 물을 우리가 예, 진짜 마음껏 드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 정수물이 하루에 한 13.6리터 정도 1년을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13.6리터 정도의 물로 가지고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하루에 가격으로 봤을 때는 1,090원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000원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잖아요. 1,090원으로 우리가 부담 없이 온 가족이 넉넉하게 드시면서 건강을 챙겨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또 아메에서는 환성워터 보상 판매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어지네요. 이스프링 한 대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아메이 바우처 10만 원권 2장을 우리가 또 증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위더함으로 환성워터 보상 판매 프로모션이 6월 1일입니다. 오늘 9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시작을 해서 6, 7, 8 골든타임이죠. 6, 7, 8 3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보상 판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메이 바우처 10만 원짜리 2장을 가지고 우리 아메이 제품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우리가 ABO 가격이 152만 8천 원인데 또 스마트 페이도 했을 때는 159만 1천 원으로 해서 36개월 분할로 해서 우리가 또 구매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프로모션 기간입니다. 프로모션은 우리가 또 최 교사님이 항상 외치시죠. 프로모션은 우리가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우리가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 7, 8월 석 달 동안 진행되는 프로모션, 우리가 골든타임이잖아요. 프로모션 잘 활용하셔서 꼭 올 회계연도 올 연말에 크리스마스 파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